벌써 3년 가까이 인류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알고 보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인 숲이 사라지면서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인간에게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예견된 재앙이었습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숲이 사라질 때 함께 하시면서 소중한 숲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실천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공우석 교수님의 저서 숲이 사라질 때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기후와 숲의 관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숲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태양으로부터 지구 표면에 이렇게 전달되는 열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게 되고요. 또 물의 순환에 숲이 그만큼 많은 또 작용을 하거든요. 땅속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잎으로 날려보내고 수증기를 만들어서 비가 내리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제 숲이 사라지게 되면은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렇게 기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식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구의 시스템에 이제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에 자연이 뒤따르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지구의 기후 변화 혹은 그게 이제 기후 재앙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숲의 역할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솜털이나 피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읽어볼 부분이 우리가 모른 채 하는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달려 있는데요.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모른 채 하고 살아왔죠. 그렇죠. 알면은 알수록 불편한, 그리고 분명히 그건 불편한 진실인데 나는 좀 그런 소리에 귀를 닫고 싶은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면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후 변화라든지 생물의 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의식주, 일상생활과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하루하루의 생활이 결국은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숲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게 최종적으로는 또 기후의 어떤 변화를 부추기게 되니까 그러한 것을 아는 게 부담스럽고 알면 아는 만큼 또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좀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좀 이제 꺼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모른 채 할 수 있는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후손들은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생각, 배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숲이 사라질 때 5장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른 채 하는 동안 공우석 교수님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인간의 간섭으로 생태계가 교란되고 동식물이 사라진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약 0.7도 높아진 데 비해 우리나라의 기온은 약 1.5도 올랐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나뭇잎이 나오는 시기가 빨라지고 꽃이 피는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온대 지역에서는 평균 기온이 1도 높아지면 식물의 꽃 피는 시기는 약 5 내지 7일 정도 빨라집니다. 기후변화는 결코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며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미 기후변화 문제의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북반구에 식생되는 남에서 북으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이동합니다. 이때 빠르게 이동하는 생물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옮겨갈 수 있으나 기후변화 속도에 맞춰 이동하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은 분포 범위가 줄어들거나 멸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온난화에 따라 높은 산 꼭대기 근처에서는 구상나무, 가뭄비나무, 분비나무, 주목 등 키 큰 널푸른 바늘잎 나무들이 하얀 줄기를 드러내고 말라 죽는 것도 기후변화의 부작용입니다. 환경 변화에 취약한 생물이 많습니다. 그중 눈에 잘 띄지 않아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키 작은 고산식물은
지구온난화가 더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껏 기후변화와 사람의 발길에 짓밟혀 사라질 위기에 있는 생태적 약자인 고산식물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역사를 아는 열쇠이자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알려주는 지표생물을 공부하는 것은 제게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제자리에 밀려나는 고산식물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런 현실을 누구에게라도 알려주려 애씁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고산식물을 비롯한 지구온난화 지표생물 연구가 중요한 관심사이기를 고대합니다. 높은 산 꼭대기를 오르내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 고산식물의 사계절을 관찰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날씨도 들쭉날쭉해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신념을 가진 일에 자신의 열정을 바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그것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런 높은 곳까지 케이블카와 산악철도를 놓고 스키장을 만들고 호텔을 지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려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자연과 함께 주민들이 소득을 얻으며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안이 언론이나 SNS에 소개되면 관심을 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면서 사회를 보는 눈을 길러보세요. 환경이 바뀌면서 동식물이 고통받는데 왜 사람들은 덤덤할까요? 생물과 무생물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생태계 시스템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환경이 빠르게 바뀌어 적응하지 못하거나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더는 살지 못해 멸종하고 맙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볼 때만 관심을 보이지만 정작 자신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는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기후 창조자를 쓴 호주 과학자 팀 플래너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명의 붕괴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그것이 먼 훗날이 아닌 우리가 사는 동안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적응하고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발생을 예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행동하면서 널리 알리는 나비 효과가 있어야 기후변화, 생물의 멸종으로부터 지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우리 자신부터 지구와 공생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 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